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료 유심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장마다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대란을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매장 앞을 다녀온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법적인 쟁점까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오늘 매장 앞에서 사진하고 영상까지 찍어갖고 보내오셨어요? 네, 오늘 용산역에 내렸는데 네, 예.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맛집인가? 맛집. 했는데 예. 자세히 보니까 그 SK텔레콤 그 대리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면서 유심을 교체하려고 사람들이 서 있었고 아하. 결국 제가 지나가면서 또 1시간 있다가 다시 지나왔는데 네. 사람들 줄이 없어져가지고 유심을 다 나눠줬나라고 했더니 그 공고문이 예. 유심 떨어졌으니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와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심 맛집이었다, 번호표 맛집이었다 네. 이런 거고 유심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냥 없습니다. 예, 없어요인 아예 상황이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번호표는 아예 없어요였던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T월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면은요. 현재 앱 사용자가 많습니다. T월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오전에 저희 PD가 좀 해보니까 뭐 대기 인원이 뭐 12만 명, 17만 명 막 이렇게 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대기를 했었다 이렇게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심이란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가입자의 기기 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칩이다. 네. 라고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저 같은 문과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심 정보를 해킹을 하면 복사된 유심칩을 또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정보가 유출이 되면 스마트폰의 정보를 이용해서 해커나 제3자가 이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제 복제폰, 복사폰이라 그래서 네, 예. 내 폰과 똑같은 휴대폰을 만들어서 내 휴대폰에 전화 오는 거를 여기도 전화 받을 수가 있고 예. 문자 오는 것을 여기도 문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예. 유심칩을 해킹 당했다고 해서 내 휴대폰에 있는 뭐 카카오톡 내용을 알던가 뭐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알던가 이럴 수는 없는데 예. 그런데 내 휴대폰과 통신을 주고받는 게 다 복제폰으로 통신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뭐 은행 사이트든 혹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내가 문자 인증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이 유심폼을 복제한 사람도 할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 가입자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SK텔레콤 고객이 2,300만 명, 여기 알뜰폰 187만 명, 이거 합치면 2,500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 혹시 휴대폰 어디 거 쓰세요? 저는 KT를 KT. 씁니다. KTF 때부터 KT를 KTF. 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써가지고 KT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017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LG 쓰고 있었고 그렇습니까? 우리 둘 다 이 상황에 좀 해당되지는 않네요. 해당되지는 맞습니다. 않는 케이스인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은 보유 유심 재고가 지금 100만 개 정도밖에 없대요. 2,500만 개를 풀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유심 재고가 100만 개밖에 없고 다음 달 말까지 SK 측에서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2,500만 명에 비하면 아주 턱없는 상황이죠. 그럼요. 이게 그 결국 언제 모든 전 국민의 피해자인 2,500만 명이 다 바꾸려면 언제가 걸릴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비자들 중에는 어떠한 좀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냐면 어차피 휴대폰을 판매하려면 유심칩을 재고를 쌓아두지 않느냐. 그거를 다 풀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쌓아둔 유심칩 재고가 있으면 다 풀어야지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고량을 재지는 말아라. 이러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T월드 지점이 2,600곳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중에 전체 교체 대상 중에 10%만 방문을 해도 지점 한 곳당 100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 교체를 한다면 지점 한 곳당 1,000명을 감당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과연 유심 전체를 교체한다면 모든 게 또 안전한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SK텔레콤 발표에 따르더라도 지금 전화번호, 유심 인증 키값 그 다음에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등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식별번호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등 개인 신상과 연관성이 일단 있고 통신사에서는 이 단말기의 고유 번호와
가입자의 식별번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유출된 정보가 어떤 정보와 또 결합을 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가치도 달라진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당장 오늘 해킹됐다고 해서 네.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예. 이 범죄자들의 습성이 범죄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걸 다 정리합니다. 아, 그렇죠. 다 정리해가지고 해커들이 이거 가지고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네. 이 해커들은 이거를 팔아요. 정보를 팔죠. 네, 정보를 파는데 여러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올 겨울이나 네. 내년 봄이나 어떠한 대량의 사기가 터졌는데 네. 그게 이 해킹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개인정보와 결합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 네. 범죄자들이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예.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하는데 범죄자들이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엑셀에 굉장히 능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참고로 그 말씀 좀 드리고요. SK텔레콤 측은 가입자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나 결제 관련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에서는 유심카드를 교체를 하면 해킹 정보 악용 위험은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이후에 유심 관련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또 2차 해킹 공격 등으로 또 다른 정보가 유출이 돼서 이미 빠져나간 정보와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범죄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새 유심으로 갈고 난 다음에 새 유심에 새 인증번호까지 갈게 된다면 네. 위험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심 칩 개수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게 뭐 통신사를 바꾼다 그래서 완전 무결해지거나 유심 칩을 바꾼다 그래서 완전 무결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위험 자체가 좀 줄어든다는 것이지 네. 이 해커들의 또 기술력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몰라서 약간 좀 아직까지는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심을 바꾼다 하더라도 예. 당분간은 좀 긴장 상태로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용산역 앞에 그렇게 100m 가까이 막 줄을 서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유심을 교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교체가 사실상 어려우니까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인데 SK 측은 그래가지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 중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 측에 따르면은 유심 보호 서비스가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유심을 교체하신 분들은 유심도 교체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보호 서비스도 가입하면서 네. 금융 관련된 또 혹은 인증 관련된 앱을 모두 재설정을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스에 뭐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 설정에 기기 관리에 이 기기 등록. 네. 그러니까 모바일 기계와 이 유심칩이 일치한 이 기기만이 내가 쓰는 기기다 네. 라고 뭐 각종 은행 사이트에 이 기기 등록을 해가지고 다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관련 포털 사이트도 다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기기 네. 인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SK텔레콤 측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핵심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그런 사실도 심각한 데다가 이번 유출 해킹 사고에 대해서 SK가 얼마나 신속하게 고객 보호 조치에 나섰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SK텔레콤이요 지난 18일 오후에 사내 시스템 데이터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벌써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인데 5시간 뒤에 악성 코드를 발견을 해서 해킹 공격을 받은 그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어서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해 만 하루 만에 이용자 유심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걸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오후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제 키사에 따르면 이렇게 대량으로 해킹을 당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신고 시한이 법적 신고 시한을 좀 늦었어요. 네. 좀 늦고 나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알렸는데 소비자들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하니까 그때서야 사과를 하고 유심칩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소비자들로서는 좀 분통이 터지는 부분이긴 하죠.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내놓으라라는 불만이 고조가 되자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5일에야 SK텔레콤 측이 가입자 전체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 무상 교체 이런 거 말고 뭐 요금을 팍 깎아준다고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여태까지 그 휴대폰 그 기계값 이런 거를 깎아준다고 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 모를까 유심 교체로 이거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을까요? 네, 왜냐면 유심 교체라는 거는 결국 교체를 하려고 가는 그 교통비, 또 오는 교통비,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에 따른 나의 소극적 손해,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거 왔다 갔다 거론이라서 못 버는 돈,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네, 혹은 아니면 유심칩을 방문 교체를 해주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와서 교체해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대책이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일정의 손해배상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금전 피해 신고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 해킹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부산 경찰에서 지난 22일 오전 60대 남성 A씨로부터 갑자기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내 명의의 알뜰폰이 개통이 돼서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이것이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불안함은 지금 상존하고 있다. 그 정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 주장하시는 게 피해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4월 19일 날 발생한 해킹 피해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번에 일어난 해킹은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는 지금 모르는 점이다. 이게 바로바로 이 디지털 범죄라는 게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좀 걸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셨으니까 한번 이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벌과 관련된 부분. 일단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처벌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지금 뭐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을 것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 사기죄도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있고 그러니까 해킹하는 정보 취득 행위와 그것을 사고 파는 행위와 매매 행위와 또 사고 판 정보를 가지고 사기를 치게 되는 행위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가지가 뭐 하나의 조직은 아닐 거예요. 다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 조항도 다를 건데 제가 수많은 사건을 했던 경험칙에 의하면 이 해킹 업체와 사고 파는 업체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나마 잡으면 이거를 만약에 현금을 내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현금을 환가하기 위해서 결국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인출책이나 인출을 해서 전달하는 전달책들을 잡는데 그걸 잡고 나서도 이게 이 해킹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도 연결고리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해킹 솔직히 누가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킹도 뭐 뻔히 이유가 뭐 그런 류의 이유일 것 같긴 합니다. 뭐 북한이 갑자기 떠오르긴 하는데 일단 관련 부처인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경찰 등의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관계자는 이 팀, 그러니까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전담을 맡겼다 하면서도 해킹 세력이 지금 특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된 단계는 아니다. 해킹 세력이 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이걸 잡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뚫리지도 않습니다. 무슨 뭐 방화벽을 우회로 해가지고 뭐 뚫린다는데 막을 수 있으면 잡힌다면 이거 뚫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미 뚫린 해커는 잡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리고 저희가 웃으면 안 되는 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많은데 개인정보가 지금 노출됐다고 유출된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게 정말로 뭐 정치권이나 뭐 대기업 회장들이 연예인이나 SKT를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심칩을 안 가른 상태에서는 그 주고받는 통신 기록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상당히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커가 장사하는 거래가 단순히 통장 거래로 해가지고 돈을 편취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신 휴대폰에서 이런 정보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유출하지 않게 얼마를 달라. 이럴 수도 공갈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섬뜩한데 일단 과거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입니다. 2023년에 LG U+에서도 비슷한 유출건이 있었는데 이때 약 29만 7천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 원,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과태료가 2,7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 이게 개인정보 그 집단 소송 관련된 이제 집단적으로 개인정보가 털리는 것이 포털 사이트도 있고 이런 뭐 은행도 있고 또 이러한 그 통신사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적어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는 유출돼도 내 주민등록번호 누구나 알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기준이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조사 결과가 모두 나와봐야겠지만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조금은 과징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유출의 범위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개인정보의 관련성도 아직 불확실한 만큼 물론 그 규모를 쉽게 추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인지 SK 이용자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청원까지도 올리는데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이 얘기도 저희가 짧게 좀 해볼게요. 네, 그 아마 뭐 지금 대선 시즌이니까 뭐 정치적으로 국회 청원을 올리고 공동 대응을 할 텐데 이 집단 소송을 맡기려는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집단 소송. 아마 변호사들 중에는 이거를 기획적으로 소송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집단 소송이라는 게 그 가격은 되게 쌀 수가 있어요. 뭐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맡기고 다량을 모아서 하는데 이게 결국 한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또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는 전 그런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단 소송까지 와서 법원에서 판가름이 나기 전에 이 업체에서 이 회사에서 SKT나 다른 통신사들 회사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국가적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지금 총리죠.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과기정통부에 어제 SK텔레콤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교체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라 이렇게 아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교체율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또 불만인 것이 지금 4월 19일 이후에 주말에는 또 문을 안 여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게 있고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휴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다음 주 어린이날까지 대체휴일까지 화요일까지가 휴일인데 휴일 사이에 문을 안 여는 거 아니냐. 근로자의 날에는 어떡하냐. 근로자들이 쉬면 그때는 유심 교체하러 갈 수가 있는데 유심이 없으면 어떡할 뿐더러 대리점조차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정부랑 잘 공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유심 교체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심만 교체하면 위험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버이날. 지금 제가 아까 본 용산역이나 우리 서울에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는 농촌이나 어촌에는 대리점조차 없어요. 그래요? 근데 농협과 이 업촌은 수협, 농민들은 농협, 또 산림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산림조합. 여기에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각 가정에 시골에 방문을 하시면 부모님들의 유심칩을 좀 교체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은 하루아침에 정말 몇 억이 털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특히 어르신들 생각을 하면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저도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미싱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싱 뭐 스미싱 해갖고 지금 그 가짜 문구 같은 걸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 보이게 뭐 문구를 꾸미거나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에 사칭을 하는 방법 또는 보도의 내용 등으로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을 뜻하는데 보면 이제 SKT 이번에 유심 해킹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스미싱 문자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잘못 눌렀다가 이거 한번 클릭하면 잘못했다가 또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고 문자 같은 거는 절대 클릭하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하고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미싱 문자랑 아까 말한 유심 해킹과 다른 게 유심 해킹은 개인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스매싱은 잘못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핸드폰에 심어지면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합을 하면 유심 해킹과 스매싱 해킹이 결합을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슨 여러 가지 URL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디 상품권에 당첨이 됐다, 뭐 누가 돌아가셨다, 누구 결혼한다 이런 거 클릭하기 전에는 함부로 문자가 오더라도 클릭을 하지 마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고 나타난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돌아갈 때 보면은 이제 줄은 없겠네요. 지금은. 네, 이제 유심이 없다고 하니까 아마 그 빨리 그 발빠르게 해가지고 다음 주 휴일 기간에는 유심을 좀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일도 없겠죠? 내일이랑 모레도 제가 본 문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라는 문구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와라. 네. 아휴,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지금까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종종 이런 이슈 한번 다루곤 하는데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